아버지가 제 입시에 관해서 질문을 하신 게 처음이었어요, 그때가. 서울대 넣으면 떨어질 것 같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떨어질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께서 한마디를 더 던지셨던 게 뭐였냐면 그럼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떨어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신을 열심히 해두면 안전한 하방이 생길 거고 공부하기도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이었죠. 네, 1.00이었어요. 어떻게 1.0이 가능해요? 내신을 또 잘 받는 비결이 좀 있었어요? 고등학교 내신은 고등학교 가서 준비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중학교까지 완성이 돼 있어야.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유튜브 이것저것 봐도요. 초중고 학습 로드맵 도대체 감이 안 온다. 이런 분들을 위한 오늘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찐 서울대 1타 선배들한테 직접 노하우 들어볼게요. 교육대기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 S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19학번 장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 의예과 2, 3학번 조시준이라고 합니다. 스튜디오 S 보시는 구독자분들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채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좀 계기가 있었죠, 저희가. 서울대 1타 선배들의 최상위 공부법. 이 책을 또, 이게 프롤로그에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오늘 두 친구를 모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아직도 공부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분들한테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싶다.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현우 씨는 어떻게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는 축구 선수가 하고 싶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넓은 경기장에서 많은 팬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뛰는 그런 축구 선수를 꿈꿨었는데 네, 직접 하기도 했고요. 네, 그럼요. 네, 학교 대표 선수였으니까 했는데 이제 저보다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같은 학교에도 그렇고 뭐 조금만 넓혀봐도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아 이거는 내가 성공하기 힘들겠다.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됐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고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당장에 학교 선생님들은 대입을 위해서 생활기록부를 만들어야 한다. 시험은 잘 봐야 한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런저런 얘기가 막 정보가 저한테 쏟아지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학교에서 도전 골든벨이라는 행사를 하게 됐는데 사회자를 뽑는다고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꿈이 별로 없는 상태였는데 예. 그걸 딱 보고 나서 아 어릴 때 내가 발표하는 걸 참 좋아했는데 남들 앞에서 말하는 저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했는데 운이 좋게 제가 이제 사회자가 된 거예요. 정말요? 네, 1,500명을 대상으로 강당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 사회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처음엔 너무너무 떨리더라고요. 목소리도 떨리고 안 나오고 덜덜덜 이렇게 떨고 있었는데 어찌저찌 해서 한 2시간 정도 해서 잘 지나갔어요. 행사가 끝났는데 끝나고 나니까 제 머릿속에 나는 이걸 할 때 행복하구나. 행복했구나. 나는 이게 너무너무 재밌다. 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나를 가슴 뛰게 만들었던 것, 예. 이 두 개를 합치자라고 해서 지금 이제 스포츠 아나운서라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꿈이 정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어느 학과를 가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미디어 관련 학과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공부를 잘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된 케이스죠. 그러면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어요. 열심히 했다라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항상 저에게 너가 축구로 성공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공부를 항상 해두어라 라고 말씀을 현명하시네. 해두셨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었어요. 공부 꾸준히 했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 성적이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했을까요? 좋았다고 표현해야겠네요. 네. 반에서 1, 2등 할 정도였으니까. 아유, 잘했네. 그러니까 잘했어. 그래서 그 기본기를 바탕으로 더 꿈을 확고하게 생각하니까 더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긴 거군요. 맞아요. 근데 이걸 보고서 이제 뭐 학생도 그럴 수 있고 학부모님들도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꿈이 없어요라는 친구가 되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이제 뭐 중학생, 초등학생인데 어떻게 꿈이 확고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항상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그럴 거예요. 나는 뭘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할 것 같아요,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책에도 적어놓은 내용이지만 그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더라도 미래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과거의 여러분이 미래의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적어놨거든요. 시준 씨는? 저는 사실은 옛날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고요. 언제부터요? 어릴 때 5살 때? 그래요? 왜냐하면 이유가 그때 있어요? 그 뉴하트라고 하는 의학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그걸 보고서 멋있다, 의사가 네네네.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진로 고민을 조금 덜 한 편이긴 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진로가 확실한 상태에서도 공부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배우는 내용이랑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공부랑 정말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냥 기본적인 과목을 공부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상투적인 얘기지만 대략적으로라도 진로를
진로 희망을 가지고 있는 편이 공부 계획을 설정하기 좋다, 편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그게 드리고 조금이라도 싶어요. 잃으면 더 좋을 거고. 예, 네네. 사실은. 의사에 대한 꿈을 꾸는데 부모님이 좀 조언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아니요, 그냥 냅두셨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조금 입시 계획이라던가 입시 전형을 미리 큰 그림을 조금 세워놓고 그 다음에 뭐 중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고등학교를 가서 이런 전형을 목표로 준비를 해보자, 이런 로드맵을 조금 짜주시는 편이셨거든요. 어떻게 그 부분을 아셨어요? 사실은 저희 누나가 4살 터울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나 입시를 먼저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거 때문에 노하우가 쌓인 생기셨구나. 경험치로, 예, 맞아요, 네네. 맞아요. 누나도 그래서 좀 잘 됐어요? 성공했어요? 누나는 현역 때는 그렇게 기대하던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 반수해가지고 수의대 갔습니다. 네. 그렇구나. 하여튼 노하우를 바탕으로 네. 그 로드맵을 세우는데 부모님이 영향을 주셨네요, 그러면? 그렇죠. 제가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나 의대 가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저희 누나도 사실 의대를 준비했다가 조금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단 의대를 확실하게 가려면 일반고가 유리한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일반고를 여러 군데 알아보셨고 모르고 골라서 집 앞에 있는 행신고등학교로 진학을 했고요. 네, 그때 당시에도 이제 내신을 완벽하게 만들어놔서 교과 전형으로 학교를 가자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는 좀 의견이 다른 부모님들도 있으실 수도 있을 예,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면 그럼요. 영재학교가 유리할 수도 있고요. 자사고가 유리하다고 그럼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럼요. 내신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그 일반고에 대한 생각이 확고한 이유가 좀 있었을까요? 예, 처음에는 정말 많이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일단은 뭐 좋다니까 영재학교 대비를 했었고, 뭐 좋다니까 과학고 대비를 위한 뭐 경시대 나가봤고, 뭐 과학 공부도 했었고, 했었어요? 네, 했었는데 저는 못하겠어서 포기하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 남은 선택지는 자사고, 뭐 특목고, 그 다음에 일반고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는데, 네. 사실은 제가 조금 이제 안정형 선택을 하는 그런, 네네. 예, 좀 도박을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예, 예. 스타일이라서. 자사고가 상방이 높다는데 어떻게 한번 가서 도전해보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아버지가 자사고에도 꼴찌는 있다라고 이제 하셔서 그 말씀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 일반고를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다녔던 일반고는 내신을 열심히 해두면 뭐 안전한 하방이 생길 거고 공부하기도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때그때 학기마다 주어지는 그런 도전 과제들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때 잘 완수를 어떻게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그래도 목표했던 하방은 확실하게 다져서. 그러면 늘 제가 알기로는 1.0이었죠. 예, 1.00이었어요. 어떻게 1.0이 가능해요? 한 번도 안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리기는 조금 틀렸지만 2등급이 나오진 않았던 거죠. 그럼 틀린 개수도 거의 몇 개 안 될 것 같아요. 총 3년까지. 거의 많이 안 틀렸습니다. 뭐 여기서 이쯤에서 내신을 또 잘 받는 비결이 좀 있었어요? 고등학교 내신은 고등학교 가서 준비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중학교까지 완성이 돼 있어야 세상에. 고등학교 내신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스튜디오 S 같은 경우에는 7명, 지금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각기 공부법도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이 7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좀 책에 담은 거잖아요. 네. 그때 학과나 대학에 대한 목표는 좀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로드맵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되게 인상 깊었던 친구가 윤서라는 친구가 네네.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서울대학교에 와가지고 정문에서 사진을 찍었대요. 정문에서 사진을 찍고 나서 나는 이 학교에 꼭 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서울대학교 입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학생들한테 이런 순간들이 찾아온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내 꿈은 확실해, 나는 이걸 향해 나아가겠어라고 모든 학생이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대신 그런 것들을 미리 할 수 있다면, 내 꿈을 미리 진로를 설정하고 미리 찾을 수 있다면 저는 그건 어린 시절에 많은 경험이 참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어린 시절에 제가 발표를 좋아하는 걸 몰랐더라면 제가 남들 앞에서 말하는 그렇겠네요. 걸 좋아하는 걸 몰랐을 네, 거고, 네.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보고 계신 학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자녀가 아직 조금 어린 편이라면, 아이가 물론 선행을 나가고, 여러 과목을 이제 공부하는 것도 참 좋지만, 아이 손을 잡고 바깥에 나가셔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하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그러면은 같아요.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때 부모님이랑 함께 했던 경험 중에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거 있을까요? 저는 아버지가 주말에 항상 저를 데리고 나가셔서 저랑 야구를 하고 축구를 하고 저랑 항상 스포츠를 하셨어요. 그렇구나. 저는 그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20살
20살이 되고 성인이 되고 나서 예. 제가 평일 학교를 갔다가 주말에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빠는 어떻게 나랑 이렇게 놀아줬을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20대도 드는 거예요. 힘든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그게 너무너무 즐거웠던 기억이었고 학과 정할 때 고민이 너무 컸거든요. 제가 대학교 지원할 때. 네. 저희 고등학교는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가 아니었어서 음. 저를 자유전공학부에 지원시키려고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이유는 하나였어요. 경쟁률이 낮아서. 전년도 경쟁률이 음. 자전이 3.5대 1, 원정이 4.5대 1 이렇게 되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보내야 보내야 되니까. 되니까 일단 학교 실적이 되잖아요. 네. 그래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날이 금요일이어서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께 상의하고 오겠다 월요일 날.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를 앉혀두고 소파에다가 물어봤어요. 근데 나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선 자전을 쓰라고 하는데 나는 아무리 내 생기부를 보면 이건 자전을 갈 수가 없는 것 같아. 생기부가 그냥 다 언론이고 미디어고 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자유전공학부는 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드러내야 그렇죠. 한다고 생각을 네. 했어서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제 입시에 관해서 질문을 하신 게 처음이었어요. 그때가. 서울대 넣으면 떨어질 것 같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네 라고 했어요. 떨어질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께서 한마디를 더 던지셨던 게 뭐였냐면 그럼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떨어져라 라고 오.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어릴 적부터 아빠랑 함께 했던 시간이 이렇게 딱 떠오르면서 아 그렇지 이러면서 내가 언론정보학과에 넣어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지금 아빠랑 엄마 내 앞에 있는 우리 엄마랑 아빠는 상관없다고 하실 사람들이구나. 어, 내 노력에 박수 쳐주실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들었던 것 같아요. 성적에 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관여하신 부분이 있어요. 사실 학습에 관여해 하셨다라고 하는 게 중학교 2학년 때 저 논술학원 일 강제로 보내신 거 말고 없어요. 그때 왜 논술을 보내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네. 그때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네. 저한테. 저 초등학교 때는 수학학원, 영어학원 이런 거 다닐 때 한번 같이 가본 다음에 다니고 싶어, 안 다니고 싶어?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안 다니고 싶어 그러면 그냥 안 보내시고 그러셨는데 어느 날 이제 학교 끝나고 어머니랑 같이 저녁을 먹고 집에 가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너 내일부터 논술학원 가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네. 그러실 분이 아니거든요. 네. 왜 그러시지? 일단 이유가 있겠지 하고 갔어요, 그냥. 네. 그래서 이제 책 읽고 친구들이랑 토론하고 이제 이런 거 한 다음에 중3 겨울방학 때 고등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때 책 읽어놓은 거, 토론한 거랑 고등국어 시너지가 합쳐진 거죠. 그때 한 번에 빡. 그래서 중3 겨울방학 3개월 공부해서 네. 고등국어를 먹고 계속. 살았죠, 3년 동안. 네. 초중고 때 로드맵에서 가장 네.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만 잡아줄래요? 초등학교 때는 저는 독서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중학교 때는 수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수학. 고등학교는 강박. 독서는 방금 말씀을 네네. 드렸지만 네. 사실 나중에 수능국어 공부할 때도 독서가 많이 도움이 되죠. 그때의 독서가. 어릴 진절에 쌓아놓은 문해력, 뭐 단어 이런 음. 것들이 수능국어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중학교 때 수학을 미리미리 좀 열심히 쌓아서 예. 단단하게 만들어 두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다른 공부를 할 시간이 생겨요. 그러면 네. 수학은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넘어가는 시기부터 비중을 많이 두기 시작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그 동네에서 가장 빡세다는 학원을 들어가서 예, 숙제가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숙제들을 물론 다 해가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내려고 노력하면서 이제 많은 문제를 풀었고 실력이 단단해졌고 개념이 정확해졌습니다. 그러면 네. 고등학교 때 강박은 어떤 의미예요? 모든 시험에서 100점을 맞겠다는 목표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야만 이제 100점 또는 96점이 나오거든요. 예, 1등급 받아야지 하고 하면 1등급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약간 힘을 빡 주고 정말 처음부터 빡 주고 완벽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해야 그 목표한 결과치에 좀 다가갈 수 네, 있는 것 1등급이 같습니다. 그래야 나올까 말까인데. 예, 그래서 이제 강박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강박 하나만 예시 들어줄래요?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었어요. 문제집을. 네. 그럴 시간이 돼요? 만들어냈지요. 그래서 제가 실력을 처음에 강조드린 이유도 그런 실력이 중학교 때부터 이제 다져지지 않았더라면 고등학교 가서 그런 문제를 다 풀 시간이 안 나왔을 거예요. 현우 씨도 또 초중고 로드맵으로 각자 중요한 키워드 하나만 잡아줄래요? 우선 시준이가 말한 걸 빼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네네네네. 저는 그러면 초등 때 한자, 중등 때 자아, 고등학교는 수준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전념. 한자는 정말 제가 책에서도 써놨고 영상에서도 참 많이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행사나 이런 거 갔을 때 학부모님께서 초등학교 때 뭐 시킬까 하면 한자 공부 시키셨으면 네, 좋겠다 네.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과외를 하고 학생들을 만날 일이 생기면 가끔씩 그 친구들한테 한자 단어 같은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조금 놀랄 때가 많아요. 모르죠. 네. 돌석자를 몰라요.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중학교는 자아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언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알아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이제 특히나 또 중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우리 애가 고등학교를 어디를 보내야 될까 이런 거 참 걱정 많이 맞아요. 하시잖아요. 네. 공부를 좀 잘하니까 자사고를 보내야 될까? 네네. 아니면 그냥 시준이처럼 이렇게 전략적으로 일반고를 선택해야 될까? 이제 그러면 아이가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하는 게 먼저거든요. 저도 자사고랑 일반고를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저보다 막 다른 친구들이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 제가 힘들어할 것 같았어요. 네. 아, 쟤는 나보다 잘하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그러면 일반고 가서 1등을 하자. 어찌 보면 시준이랑 비슷한 전략이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일반고를 갔는데 만약에 저랑 반대의 성향인 친구라면 뭐 다른 친구들이 막 치고 나가요. 근데 쟤가 나보다 잘하네? 질 수 없지? 하면서 막 열심히 하는 오히려 더 의욕이 불타오르는 친구라면 그렇게 보낼 수 있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또 학생들도 그렇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학습과 관련해서는 이제 내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했을 때 효율이 잘 나오는가를 알아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가서 그걸 알아가기 시작하면 조금 늦어요. 예를 들면 1시간 공부하고 뭐 15분 딱 쉬었다가 다시 1시간 하고 15분 쉬고 이런 친구가 있는 반면 어떤 친구는 3시간 한 번에 딱 하고 넉넉히 1시간 쉬고 이런 친구가 있거든요. 마지막 고등이 남았어요, 이제. 전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네. 이 과정이 이제 잘 됐다면 어느 정도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된 거죠. 그렇겠죠? 내가 이 과목은 이렇게 공부하고 저 과목은 저렇게 공부하고 이제 그런 방법을 아니까 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가 생각보다 신경 쓸 게 꽤나 많아요. 그냥 단순히 중간기말 잘 봐야 지가 끝이 아니니까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책도 읽어야 되고요. 봉사도 해야 되고요. 참 할 게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놀아야겠다라는 생각은 살짝은 내려놓고 대입에 전념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3년 동안. 네, 그렇습니다. 전념 과정에서 나 이 정도까지 했다라는 예시가 좀 있을까요? 고3 때였는데 새벽에 공부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이러고 몇 번 잔 적이 있어요, 아침까지. 어느 날에 이렇게 딱 자고 일어났는데 눈앞이 뻘건 거예요. 책이 하얀색인데 얘가 뻘개요. 코피가 나서 얘가 굳은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딱 든 생각이 뭐였냐면 나 코피 났다, 큰일 났다가 아니라 네. 굳었는데 어떡하지였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 장씩 뗐었죠. 그게 이제 그랬기 고3 때문에 때, 합격했나 봐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들 오늘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분들도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었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보시니까 네. 제일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지금 초중고 때 가장 중요한 로드맵의 키워드를 잡아줬잖아요. 그때 부모님의 말과 태도, 행동에서 내가 도움을 받았던 부분. 저희 부모님이 저를 되게 사랑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정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정말 느끼고 이분들은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 해주실 분이구나라는 거를 어릴 때부터 알았던 것 같거든요.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항상 이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플랜을 짜주셨고 아버지는 항상 뒤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셨고 정말 이분들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난 이분들은 믿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요. 그런 거 덕분에 조금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생긴 것 같아요. 만약에 성적이 떨어진 적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어떤 반응이셨어요? 괜찮다고 하셨어요. 괜찮다고? 네, 물론 결과로 나온 성적은 1.00이지만 네. 중간에는 뭐 시험 문제 틀려가지고 등급이 왔다 갔다 할 뻔한 적도 있었고 네네네. 뭐 굉장히 굴곡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뭐 저희 어머니 항상 괜찮아, 뭐 좀 1.00 안 되면 어때?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주셨고 그래서 멘탈적으로도 좀 덜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고. 네. 근데 제가 만약 부모님이면 네.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 부모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 그 자체가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 꼭 부모님이랑 함께 봤으면 아들의 고백이죠. 네. 현우 씨는요?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준이랑 비슷하게 역시나 부모님께서 믿어주신 게 참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는 제가 T라서 잘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검사를 안 해보셨지만 제 생각에 무조건 두 분 다 T세요. T.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시험을 보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뭐 어땠니라고 항상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괜찮다, 잘 봤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래, 잘했어, 내일도 잘해 였고요. 못 보고 돌아오면 어땠니? 그러면 잘 못 봤어요. 괜찮아, 뭐 내일도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항상 좀 톤이 비슷하셨죠. 네. 그러니까 저도 잘 봐도 잘 보면 좋은 거고 못 봐도 내가 그냥 이렇게 넘어져 있을 게 아니구나.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 뭐 별거 있나. 내일 또 잘하면 되지. 였고 부모님과 케미가 또 맞아요. 맞아요. 네, 이 성격상으로 그게 좀 맞다 보니까 네. 또 그것도 맞는 얘기네 하면서 이제 되게 또 다시 힘을 얻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인생 선배를 만난 듯한 느낌이죠. 서울대 1타 선배들의 최상의 공부법인데 뭔가 인생에 대한 조언을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서울대 1타 선배들의 뒤에는 부모님의 이 믿음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다라는 네. 과제를 좀 드리면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자 TV